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의 길을 묻다 천문과 역사 수업의 남교욱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려 정부는 고려의 역사를 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가에서 발행한 공식 역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체로 당시 중국의 역사와 같은 형식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역일과 역주가 함께 있는 구지력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역일은 천체 운동을 기준으로 천문학적 계산을 통해 정해진 연, 월, 일시, 시간 주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역주는 역서에 적힌 시간과 방향이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을 반영한 기륭과 관련된 정보를 말합니다. 이 구주력은 당나라 이래 역서의 기본 형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왕실에서 공식적으로 반포하는 역서가 아닌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작된 이른바 사인 역서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역서는 동짓날 선물로도 많이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구주력의 형식을 갖추었던 고려시대 역서는 지식인들 사이에 선물로 많이 유통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12세기 또는 13세기 유학자였던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에서 관련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인들에게 역서 뒷면에 시를 적어서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받은 사람이 다시 화답하는 시를 보내곤 했습니다. 이규보는 거기에서 다시 운을 딴 시를 여러 편 남겼습니다. 그는 동지력을 하낭중에게 보내며 라고 썼지요. 또 동지력 몇 부를 박정 두 학사에게 보내며 역서 뒤에 한 절씩 적어 두 공에게 간략히 겸한다 라는 구절을 남겼습니다. 또 정학사가 역서와 시를 보낸 것을 화답한 시에 다시 차운하다 라며 답례로 보내온 시에서는 다시 운을 띄어서 시를 남깁니다. 그리고 정학사만 화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학사 역시 답으로 시를 써서 보냅니다. 이에 대해서 이규보는 역서와 시를 보낸 것을 박학사가 화답해서 스스로 가져다준 시에 차운하다 라는 제목의 시를 보냅니다. 이규보보다 좀 늦게 14세기에 활동한 이공 역시 역사와 관련된 시를 썼습니다. 제목이 친구에게 황력을 보내며 라는 시입니다. 역서는 왜 선물로 유통되었나요? 네, 그 이유는 역서가 고려인들에게 매우 유용했기 때문입니다. 이곡의 아들인 이색은 학력이 일용에 요긴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색과 같은 시대에 활동한 이첨은 귀한 역서를 황제에 베꼈다라고 씁니다.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역서가 유용했고 그래서 베껴보기도 했음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이 역서의 유용함은 산림에 거처하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진 모양입니다. 치악산 근처에 있던 원천석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입수한 것인지 분명치는 않지만 역서를 보고 생활에 활용했다고 기록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14세기의 지식인들이 역서를 황력이라고 불렀는데요. 누런 종이의 역서를 베껴서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때 누를 황자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렇듯 13, 14세기에도 지식인들이 역서를 선물로 주고받았거나 베끼기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관리가 휴가를 역일에 맞춰 규정했다는 점은 이를 알려주는 역서가 생활에 요긴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관리나 지식인의 생활에서는 필수품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려의 관료사에서 역서는 더할 수 없이 의미 있는 선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럼 민간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역서를 구했을까요? 역서가 중요하게 여겨졌고 또 유용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면 기본적으로 역서를 입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어디에서 역서를 얻었을까요? 이 질문은 고려 정부가 어느 만큼이나 역서를 인쇄했고 어느 수준으로 배포했을까라는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그럼 먼저 배포의 범위를 살펴볼까요? 우선 고려시대 역서 발행 및 배포 주도기관에서 중앙 및 지방의 관서와 현직의 상급 관리에게 배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앙의 지방 통제와 관리가 이 역일의 소통과 통일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만큼 지방 관서에서는 중앙 관서의 역일을 따라야 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지방 관서에 배포할 정도는 인쇄했을 것입니다. 또한 현직의 상급 관리에게 주었을 텐데요. 이는 이규보의 기록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동국 이상국집에서 나처럼 벼슬에서 물러나야 비로소 역서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썼습니다. 그 뜻풀이로는 오로지 재상이나 벼슬에서 물러난 사람만 역서를 얻을 수 있기에 이렇게 말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역서를 베끼는 정황을 보면 고려에서도 송이나 원에서처럼 역서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2세기 종이 13폭을 사천대에 보내 역서를 베꼈다라는 제목의 시를 쓴 데에서 볼 수 있듯이 고려 후기에는 사천대에서 역사를 베끼는 일은 분명 가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요사의 역상지에 고려의 역일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송에서도 고려의 역일을 송, 요, 일본 등의 것과 비교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당시 대륙의 나라들에서도 고려의 역사를 입수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려가 조공 채봉 관계를 맺고 있는 대륙의 국가에서는 자구의 역사를 바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외교 관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대륙의 나라들이 고려의 역사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은 고려를 방문한 상인 혹은 사신이 구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고려에서도 역사가 시중에서 매매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고려 정부가 역사를 얼마나 발행했는지를 알려주는 사료는 아직까지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조선 초기에 발행했던 부수를 바탕으로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원나라의 경우에는 14세기 초에 4가구당 한 부의 역사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14세기 고려의 인구를 최소 300만으로 잡으면 고려에서는 연간 12만 5천 부는 발행해야 원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행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